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부산과 양산 지역의 총선 격전지 7곳에서 실시한 저희 부산 M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먼저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진구 갑과 남구 을 선거구입니다. 여야 핵심 인사들이 맞붙어서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지역구죠.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부산 선대위원장들이 격돌한 부산 진구 갑은 부산 총선의 핵심 지역으로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는 지역구입니다.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44.7%, 민주당 김영춘 후보 40.5%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소속 정근 후보는 7.6%입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서병수 48.8%, 김영춘 41.7%로 지지율보다 차이가 약간 더 벌어졌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20대에서 40대 지지율이 높은 반면 서병수 후보는 50대에서 60대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김 후보는 부암과 단감동이 포함된 이 선거구에서, 서 후보는 부전, 연지, 초읍, 양정으로 이뤄진 1선거구에서 지지도가 더 높습니다. 부산 선거의 좌장들이 격돌하는 만큼 여야의 자존심을 건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끼리 맞붙은 남구 을은 둘 중 한 명은 현직 의원 타이틀을 잃는 불꽃 튀는 곳입니다. 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47.8%의 지지도로 44.4%의 박재호 후보의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이현주 후보가 49.4%, 박재호 후보가 45.3%로 이 또한 오차 범위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지역구로 편입된 대연 일삼동에선 박 후보가, 메트로시티와 용호동에선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연령별로는 박 후보가 20대에서 40대, 이 후보가 5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남은 기간 6% 안팎의 부동층이 박빙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이번 PK 총선에서 여야 승부를 판가름할 낙동강 벨트 지역입니다. 이곳 역시 여론조사에서 양당 후보들이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벨트의 시발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시 을은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승부처입니다. 통합당 나동현 후보가 45.5%, 민주당 김두관 후보 42.2%로 나 후보가 3.3%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김두관 47.3%, 나동현 44.7%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두 수치 모두 오차 범위 아닙니다. 김두관 후보는 40대에서, 나동현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고, 김 후보의 경우 적극 투표층에서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벨트의 길목, 민주당 전재수, 통합당 박민식 두 후보의 네 번째 맞대결이 펼쳐지는 북강서구 갑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8.5%로 43.7%의 통합당 박민식 후보의 4.8%포인트 앞섰습니다. 역시 오차 범위 아닙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전재수 51.2%, 박민식 41.3%로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연령별로는 18세부터 20대와 40대가,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투표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서부산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낙동강 벨트의 전략적 요충지인 사하구 갑입니다.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47.2%의 지지율로 리턴 매치를 벌이는 통합당 김척수 후보를 오차 범위 아닌 4%포인트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 역시 최인호 49.7%, 김척수 44.4%, 5.3%포인트로 격차가 더 벌어지긴 했지만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입니다. 이 지역 정당 지지율 역시 통합당 40.6%, 민주당 38.4%로 접전 양상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의 행정 중심지인 연제, 그리고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해운대 갑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유일하게 오차 범위 밖에서 통합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96년 지역구가 생긴 이후 단 한 차례도 현역 의원이 연속해 당선된 적 없는 부산의 행정 중심지 연제구입니다. 통합당 이주환 후보가 지지율 50.3%로 42% 지지율을 얻은 민주당 김혜영 후보를 8.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난 지지율 격차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도 이주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김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이 지역의 정당 지지도 격차는 7.3%포인트로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 격차와 비슷합니다. 장관 출신의 대표적 친문 인사와 정권 저격수가 맞붙는 해운대 갑 지역구입니다. 통합당 하태경 후보가 53.1%의 지지율로 35.8% 지지율을 얻은 유영민 후보를 17.3%포인트 앞섰습니다. 역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입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하태경 후보 61.8%, 유영민 후보 29.7%로 격차가 32.1%포인트, 2배가량 벌어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반드시 투표한다는 대답이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자 모두 70%대로 높게 나온 가운데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11.9%포인트 앞섰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자가 격리 대상인 해외 입국자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면서 꼬박 하루 동안 부산역에 고립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격리 기간에 지불해야 할 140만 원의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격리 대상자가 집도 없고 돈도 없다며 버틸 경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 부산역에 도착한 KTX 135호 열차.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50대 A씨도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됐지만 마땅한 거주지가 없던 A씨. 부산시가 마련한 별도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했지만 A씨가 입소를 거부하면서 소동을 빚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공간에 들어온 거죠. A씨가 문제 삼은 건 비용. 격리시설에서 지낼 경우 하루 10만 원씩 14일간 140만 원의 시설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외 입국자가 KTX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역에 마련된 수송 대기실을 지나 차량을 타고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꼬박 하루 동안 수송 대기실에서 지내다 A씨가 결국 지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런 사례는 처음인 거고요. 내국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거부할 때 어떤 매뉴얼로 할 건지 앞으로 이제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격리 대상자를 무작정 고발할 수도 없는 상황.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우입니다. 부산은 오늘 해외 입국자 2명이 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총 확진자가 122명이 됐습니다. 121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 4일 미국에서 입국한 18세 여학생이고 122번째 확진자는 지난 2일 일본에서 입국한 37살 남성이며 두 사람 모두 해운대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4명의 환자가 추가로 퇴원함에 따라서 현재 부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8명, 완치자는 91명, 사망자는 3명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선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고등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합니다. 태어나 처음 치르는 선거라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근데 코로나19로 학교도 문을 닫은 상태라 알려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이 이들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정신 사납다. 가만히 좀 있어라. 부산교육청이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만 18살 새내기 유권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선거교육용 동영상입니다. 유권자의 자격예수부터 투표 방법과 선거운동, 투표 참여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투표하는 날이면 쉬는 날이지. 그러면 푹 쉬고 게임이나 해야겠다. 내 하나 투표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정책이 있을까 아이가? 내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한 표가 우리 삶을 바꿀 줄 어찌 알겠노? 그러니까 투표는 두 학생이 부산 사투리로 질문하고 답변해 다소 어렵고 까다로운 선거 내용도 보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실수할까 봐 좀 겁난다. 근데 우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 선거 사무원뿐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나 공무원은 안 된디. 또 만 18세가 안 되는 사람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기억해리.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벌써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이 홍보 영상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도 탑재되는 등 전국 새내기 유권자 학생들의 선거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표에 처음 참가하는 새내기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 올바른 투표 방법, 그리고 가능한 선거운동,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을 주 내용으로 압축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에서는 만 18살 이상 고교생 유권자는 8,09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4.15 총선 선상투표가 오늘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이번 선상투표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선장을 맡은 원양어선 등 390여 척의 선박에 승선한 2,821명입니다. 투표는 각 선박에서 팩시밀리로 전송받은 선상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각 선관위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기표 부문이 가려진 쉴드 팩스 형태로 선관위에 보내지게 됩니다. 정정 보도입니다. 어제 이 시간 보도한 공약 검증 기획보도 예산 검증편에서 정의당 이의용 후보와 관련된 내용 중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긴급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정정합니다. 이의용 후보 측은 공약 소요 예산 73조 3천억 원 가운데 긴급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가장 많은 50조 원이 소요된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90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대상자 16만여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4인 기준 생계 의료수급자는 140만 원이며 주거 교육수급자는 108만 원, 차상위 계층 108만 원입니다.